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잠깐만요. 이어폰 할 겸. 아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네. 예. 오늘은 제이랑 사우나를 갔다가 오는 길인데 19일날 그 지금 이란하고 평화협정을 최종 종인을 했대요. 그래서 그 뭐 조항한 거를 여러 채널 유튜브 채널로 분석해 본 결과 뭐 그냥 뭐 핵무기만 포기하고 그 다음에 고농축 그거로 재처리 핵 폐기물을 그 고속 증식로라고 있어요. 이따 이쁜 여성의 목소리 얘기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재처리해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농축으로 하면 핵무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고농축을 저농축으로 그렇게 바꾸는 거. 지금 60%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합의를 이행하게 되면 다 그냥 고속증식로로 그렇게 재처리하게 되면은 핵무기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유튜버들은 그거를 자료조사까지 안 하고 방송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화공깔에서 그런가? 인공지능 AI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아예 그건 관심이 없어요. 왜 전홍축이 중요한지 그것도 모르고 전문적이지가 않고 그러면서 인기만 끌려고 그래서 저는 그냥 화공 까고 옛날에 그런 핵이든 다 공부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전원 취급망 이런 것들. 예. 그래서 핵무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불량 국가가 약속도 안 지키고 막 이런 나라가 지금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신뢰를 쌓았고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근데 그런 나라가 핵을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서방 세계에서 발끈하는 거죠. 그게 항상 역사였어요. 마찬가지로 귀족노조 조폭이 한국 먹겠다고 모든 분야에서 99% 장악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화가 없는 것처럼 걔네들이 그렇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막 이러면은 점점 더 나라는 가난해지고 폭력 확대가 일하고 그러고서 아무도 연구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세계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버리고 반도체도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데 맨날 걔 밑에서 노예로 해갖고 어디 가서 도둑질이나 해와 막 이러고 시키고 그러면 누가 연구를 하고 누가 개발해서 그거를 해외에다 팔까요? 그리고 맨날 그런 애들이 노조위원장 돼가지고 맨날 저 골목길에서 그 삥땅 뜯듯이 그런 식으로 기업들한테 삥땅 뜯고 그러면 누가 연구를 하냐고요. 누가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런 무선사에서 누가 사업을 하나요? 그래서 국가가 있는 거예요. 국가 보고 제발 그런 애들 때려 잡아달라고. 그래갖고 국가가 생기고 경찰이 있는 건데 그럼 국가랑 경찰 외에 또 노조를 만들어서 그 조폭들한테 상납해라. 삼성 노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성과금을 다 달라. 그래서 1억 원 연봉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 되고 뭐 그런 기업에 여러분이라도 주식 투자자 하시면 배당이 안 가는데 성과금이 안 오는데 그런데 투자를 하실까요? 그러면 뭐 투자가 없으면은 그 기업도 망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도 거의 다 망해가지고 거의 미국으로 도망갔고 이제 삼성마저도 도망가면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냥 6.25국처럼 고난의 행군이나 하면서 풀뿌리나 하면서 보릿고개나 하고 그 노인 일자리 이런 데는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그냥 영양실조로 그 헬렌 켈러 마냥 고열이 올라갔는데 해열제를 못 사 먹어 가지고 시각청각 다 나가고 그런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나는 싸우다 죽겠다. 그러면서 싸우다 보니까 이 나이 때까지 싸우는 거고 그런 역사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2가 장성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제정신이 아닌 여동생을 제외한다면 갖출 수는 없다. 제가 처음에 여동생을 재활을 내가 포기한 이유는요. 첫째는 성중독입니다. 그 나이 제2가 19살이고 걔는 고등학교 나이예요. 거기에 중학교 중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나이인데도 애들하고 여자들하고 어울려서 그 불량서클 하는 애들 이런 애들 어울려서 아주 그냥 남자의 그 냄새가 풍기게 그러고서 다닐 정도로 되게 풍기물란했습니다. 그런 성중독 제2는 공부하는 이유가 지금도 여자를 모르거든요. 그러니 공부가 되는 거고 성경을 말씀해도 되는 건데 동정녀 마리아 같은 건데 걔는 이미 그 나이에 성중독이 됐으면 지금쯤 얼마나 그냥 성이 변태역까지 갔겠죠. 그런 사람을 뭐 자기가 재활한다고 그러면서 말하는 게 어떠냐면 요리도 잘하고 뭐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얼마 전에 새엄마가 거짓말로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 있다고 그러면서 그 돈으로 자기 해외여행 갈 거라고 집에 강아지 있으니까 여동생 보고 집에 와서 강아지 돌보라고 그 말했다고. 자기는 불로소득 해야 되는데 또 일하라고 강아지 돌보는 일하라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갖고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 그런 애인데 그런 애가 재활이 될 것 같니? 네 이러면서. 그런데도 자긴 재활하러 간대요. 걔 저위에서 느꼈어요. 왜냐하면 친어머니가 10억 이상 아파트 있다 거짓말 치니까 자기가 한정 승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산 상속 받으면은
예, 자기는 그 다음부터 명품차 타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남들한테 자기 과시하고 나르시스트하고 안 보이나요? 그리고 지가 좋아하는 야식 먹을 수 있고. 얼마 전에도 야식 끊는다더니 오늘 가서 또 야식 먹어가지고 또 94kg에서 또 2, 3kg 쪘다고 막. 아니 그런 애가 예? 자기 절제도 못한 애가 어떻게 제정신이 아닌 애를 재활을 할 수가 있나요? 저도 포기했는데 성중독자래 가지고 예, 우리 어머니도 포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성중독에 예? 공부는 하기 싫어해. 뭐 글을 읽어 성경책을 봐. 성경책 일독도 안 해요. 아 그러면 나도 똑같이 걔를 재활한다고 해서 걔 보고 제의하듯이 야 성경책 신약하고 구약 일독하고 와 하고 숙제를 냈어요. 걔가 해올까요? 정상인인 기독교 장로의 목사 딸도 구약은 졸립다면서 신약 성경만 보고 오고 합격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너 구약까지 다 볼 때 동안 너는 친구 아니야. 그랬더니 끝까지 안 보고 졸업할 때까지 안 보고 그게 목사 딸이고 사모들의 행태입니다. 성경책을 책베개 하고 사는 애들한테 무슨 예수님 말씀을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게 가능할까요? 예? 그게 조폭하고 뭐가 틀려요? 예? 오로지 할 줄 아는 거는 그런 애들이 나중에 돈 번다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이 될까요? 일머리도 안 돌아보고 예, 뭐 가르치면은 예, 공부머리가 안 돼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일을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조위원장 돼가지고 거기 회사 가가지고 일은 안 하고 일머리가 안 돌아오고 일을 모르니까 가서 앉아만 있다가 그냥 퇴근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인생인 거예요. 예,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 인공지능 AI한테 물어봤어요. 제2의 행동 패턴이 이런데 제목을 했더니 인공지능이 여러 개의 인격이 있는지 다양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 인공지능도 예, 분이라는 말이 나요. 저건 지가 그냥 집 나가고 싶으니까 자이로스 혼자 그냥 야식도 먹고 그러면서 돼지 돼가지고 그렇게 복부지방으로 암이 걸리고 뭐하고 이런 행동인데 집가는 집 나가야 되는데 당장 자기 고시원비가 아까워. 예, 30만 원씩 나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동생 이름으로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 있으니까 그 재산을 노리고서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도 완전히 그냥 똘똘하더라고요. 제가 보는 대로 그래요. 예, 제가 과학적, 예,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니까 이렇게 제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굴 속여요? 예? 아, 그러면 싫으면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나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예, 또 다른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 달라고 그러면서 항상 제자 한 명씩을 키운 게 모세였던 거예요. 아론이란 제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미련 없어요. 뭐 미련 가져서 뭐 합니까? 예. 모든 인연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다 주님 뜻이기 때문에 예, 그냥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사는 겁니까? 뭐 그게 뭐 어렵나요? 예. 하여튼 집착하는 게 없어요. 제이한테도 그러고 여성 제이한테도 그러고 뭐 떠나면 떠나나 보다 뭐 이러고 예. 하여튼 제목이 그래요. 제이가 장성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제정신이 아닌 여동생을 재활한다며 가출 선언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요. 저한테 아빠랑 영원히 살 거야 뭐 이러면서 나 아빠랑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나 1층 전원집 사주면 나 거기서 살고 싶어. 형이 사면이죠. 걔는 자기 명의로 절대 집 사는 것도 싫어서 고시원에 들어가는 애예요. 예, 그 정도로 예, 책임지는 거 싫어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예수님의 12제자 마냥 이웃을 전도하러 떠나는 전도여행 같은 거라고 할까나? 디모데전서 2장 4절.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의료인으로 2010년에 간호조무사에서 정신과 등 다양하게 돌아다녀 보니까
한마디로 치매라는 건 뇌가 녹은 거예요. 예, 뇌가 없어요. 무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단지 먹고 싸고 이런 식. 얘기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좀비 같아. 예.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시진균 박사님이 미국에도 그런 애들이 많대요. 문외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알코올성 치매로 해서, 그래서 걔네도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딱 하나래요.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서 지금 현금 가치로 그렇게 유지해주면 걔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찍는데요. 근데 전쟁을 하고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인플레가 일어나는 순간 반대당으로 투표하는 애들이 있대요. 그게 다 물질 중독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미래가 있나요? 전혀 미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재활할 때 그 사람의 한 가지를 본다 했잖아요. 저 사람이 장애인이라도 정말 남들이 못 고친다고 해도 제가 도전전 국가대표 선수처럼 도전하려고 하고 살려고 하고, 제이처럼 성경책 일독해요라고 과제를 하면은 비록 뭐 기억은 못하지만 일독하고 와서 뭐 숙제 또 계속 내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변화가는 거예요. 성경책이 걔를 변화시키는 거지. 저는 단지 감독하는 겁니다. 그런 애가 이제 고시원이 지긋지긋한지, 자기도 아파트 산다고 과시하고 싶은지 나르시스트 마냥 그러면서 여동생 집으로 들어가서 둘이 오손도손 영원히 살 거라고. 뭐 그러면 뭐 지 마음이죠 뭐. 그러면 진작에 가시지 왜 그랬어, 그죠? 쟤는 맨날 그래. 제이는 맨날 집만 가출한다 그러고, 옛날에도 어렸을 때도 집을 가출한 적이 많대요.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애한테 뭔 얘기를 하나요? 툭하면 가출하는 책임감이 없어서. 하여튼 디모데전서 2장 4절이고요. Who want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to knowledge of the truth.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동사무소 근무도 2주 정도 남았네요. 마지막이라고요? 총력을 다한다고 99% 장악해가지고 그동안 가만히 있던 막 공무원들 있잖아요. 뭐 스마트워치건 중림남 공무원이건 그런 애들이 전동원을 하라고 했나봐. 동원령을 내린 것 같아. 비정노조 조폭이. 그래갖고 막 인사받는다고 막 문 앞에 나와 있어. 진짜 복도에. 그래서 그냥 스마트워치 그분은 그냥 원래 인격적이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죠. 지금 화장실까지 따라오더라고. 그런데 다른 분들은 쌩깝니다. 비인격적인 애한테 인사해서 뭐예요? 내가 좋아서 인사하는 건데. 아니 원래 공무원 사이가 그래요. 공무원들 인사 안 한 사람도 꽤 많아요. 그냥 딱 들어와서 슬그머니 이러고 왔다가 나고 저거 두고 가는 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저희 동사무소도 외근직이 계세요. 사회복지 쪽인데 아마 그런 대학교든 그런 교회든 이런 기업들 찾아가 가지고 후원금 받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외근이죠. 그러면은 들어올 때도 인사 안 해요. 나갈 때도 서류만 딱 갖고 가고 그냥 나가요. 저는 매일같이 인사하죠. 왜? 그 사람은 저한테 가스라이팅 안 했으니까. 기정노조 조폭이 아닌지 그런 작업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가스라이팅하고 기정노조 조폭일 하듯이 막 숫자로 게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인사 안 하죠. 왜? 공무원들 다 인사 안 하니까. 심지어는 구청장님 지나가도 인사 안 해요. 개인주의입니다. 제 철학이 라포 형성하고 이런 게 좋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제는 막 그런 서로도 인상 받겠다고 공무원들이 다 그냥 자기 업무 내려놓고서 다 남아 있는 거야. 아, 웃겨가지고. 하여튼 이거를 광도중생이라고 그래요. 넓을 광 널리 크게 건널도 고통의 바다에서 피안의 언덕으로 건네주다. 제도하다. 무리중 모든 사람 생명 있는 모든 존재 날생 살생 중생. 대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고통에서 구제하여 교화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광도중생이 다 불교용입니다. 모든 한자성어는 다 불교용어예요. 도교라든가. 그래서 여기서 고통의 바다 피안의 언덕 이게 뭐냐면요. 죽으면은 기독교에도 있어요. 그 나룻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 해골 같은 사자가 와서 죽음의 사자죠. 그게 고통의 바다고 피안인 거예요. 피안의 언덕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고통에서 구제하여 교화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제자처럼 이웃을 구원하러 간다는 행동인 거다. 그래서 광도중생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요나의 니느웨 구원이 나오는 요나서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오랜 적국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제약이 관영하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 선지자 요나를 파견했어요. 이처럼 선민사상에 갇혀 이방인의 구원을 꺼리던 요나와 달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비의 대상에 제한이 없음을 보여주며 적국의 백성들까지 광범위하게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가 나오는 사도행전 10장 내용인데 유대인 중심의 배타적 구원관을 가졌던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나오고요. 이후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처럼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널리 확장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광도중생인 만민구원 사상. 그 만인구원 소리예요. 이게 소크라테스 사상이죠. 전환점이 된 사건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소설. 우레카가 유명하잖아요. 불에 물에다가 물 차고 막 이러면서 물이 넘치니까 그 비중을 재고 무게를. 그래서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직이라고 불리게 되는 로마 서민 사도행전 내용인데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 세계 전체로 전파되도록 헌신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헬라인이나 아만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줬다고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4절 내용이고요. 이처럼 지중해 연안이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누비며 다양한 문화의 인종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제하는 성경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광도중생의 실천을 평가받아요. 넷째, 예수의 산상수훈과 오병이어가 나오는 마태복음 5장과 14장 내용인데 예수님은 산 위에서 가르침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산상수훈을 했어요. 육체의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수천 명의 군중을 불쌍히 여겨 물고기와 떡으로 그들을 배불러 메우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고요. 이처럼 특정 계급이나 소수의 엘리트가 아닌 영적 육체적 고통에 빠진 다수의 민중을 구원하고 돌보는 보편적 사랑과 구원의 원형을 보여줘요. 저는 그래요. 저는 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복지학 이런 거 공부하고 그런 과학자라서 그런가 항상 그냥 데이터로 봐요. 데이터로 보고서 저 사람이 재활이 될 수 있을까 안 될까. 그래서 저 사람을 딱 봤을 때 인격이 살아있나. 인격이 없어. 사이코패스야. 제껴요. 내 리스트에서 딱 없애. 근데 걔가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찰처럼 제재를 해야 돼.
그런 과정이 제 인생이에요. 예. 왜냐면 그런 애들을 나 몰라라 하면요, 어느 순간 그 악이 커져가지고 걔네들이 하나하나, 예, 그렇게 오염을 시켜갖고 자기 부하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더 직장 생활이든 더 힘들어요. 예, 이쪽 동사무소도 그렇잖아요. 99% 장악한데고, 예, 여기 있는 것 자체도 힘든 거예요. 계속 테러가 들어오고 계속 아이리스 짓 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회개하겠지 그러면 안 하면은, 옛날에 대학병원급 이런 데도 다녔을 때도, 예, 그런 병원은 아무리 대학병원이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예, 그냥 3개월 딱 되고 4개월 되는 차에 그냥 떠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로, 예,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이 얼마 좋아요. 예, 진짜 좋은 데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제 인생 살아보면서. 예,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공무원까지도 다 제정신 아닌 애들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국가도 안 망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도 왜 그 이란이 19일 날에, 예, 지금 평화조의는 했지만, 예, 왜 미국이 남을 나라 안 하고, 미국도 돈이 없잖아요. 비싼 미사일 쏘고 그래갖고 그것마저도 해버리면 미국도 인플레로 자기 대선에 영향이 가니까, 예, 그러니까 우방국인, 예, 우리 한국도 얘기했잖아요. 서로도 그때도 전쟁 중인데도, 예, 이란한테 막 돈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돈 주고 싶어 하니까 요번에, 예, 3천억 달러 모아서 줘 이러면서. 예, 그럽니다. 예, 돈이 많아가지고 자국민들한테는 돈이 없어서 일자리도 안 해주면서, 예? 그렇게 다른 나라 독재자들한테는 그렇게 선심을 써서 자기가 영구 독재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하는 게 정치인들인 거예요. 그런 뒷배를 만드는 거죠. 그 느와르 영화들 보시면 알잖아요. 거기에도 맨날 나오는 그건데, 예? 막 현금 따발해갖고 뇌물 주고, 그죠? 예. 그러니 트럼프 전사님이 하는 행동은 정말 인간의, 예, 완전히 그냥 속물로 보는, 자기도 초연했다는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예, 정치든 이런 쪽에 오래 있고 하다 보면은 인간의 속성을 알잖아요. 저것도 동네 골목대장 되겠다고 이러면서 깡패 되겠다고 저지랄들 하는구나. 그런 권력의 맛을 보면요, 다 한결같이 그런 성향으로 되더라고요. 뭐냐면 권위형 나르시스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50대 평생까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나도 똑같이 금묵작업 해봐야 지옥밖에 못 갑니다. 예, 그래서 천국을 갈래니까, 예, 성경 말씀대로 무장하고, 예, 하루하루가 더 힘들어지니까, 예, 점점 더,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조폭화되고, 예, 점점 더 범죄자들이 늘어나니까 더 살기 어려워지니까 더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래서 다니엘 때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배를 하루에 3번을 했겠어요. 아마 제가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면 저도, 예, 내 이러다 말씀이 실족해서 넘어질까봐 정말 3번 예배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것도 같아요.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예, 국무총리도 아니고, 예, 이렇게 계약직 공무원, 그것도 공공근로 이건데도 이 자리마저도 지네들 그런 범죄자들 기정노조 조폭애들 박아놓겠다고, 예, 이렇게 집요하게, 예, 마지막 순간까지 내보내게 하는 거 보고서, 그래서 어제 제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기억나? 옛날에 청소행정과 다닐 때 거기 공무원들은 엘리트라서 그런가? 예, 정치적 중립인지 몰라도 형 부지 챙겨줬다? 맞아. 그때 내가 망근하고 막 이러니까 제발 휴가 좀 나가라고. 그래도 휴가도 안 가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취업박람회 명목으로 그냥 하루 그냥 박람회 참석하는 식으로 시게, 예, 그렇게 조처했다고. 예, 그것뿐이에요. 예, 그 뭐 품위유지비라고 또 만들더라고요. 포상금을 했어요. 그때 한 10만 원인가? 그러면서 그때 월급이 120이 나왔던 이유가 그 품위유지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인증샷을 해놨어야 되는데, 예, 그런 식으로 해줘요. 예, 그런 엘리트들은. 예. 근데 내보내기 하는 애들이 뭐 그 일자라고 뭐 이런 거 보나요? 만근 관심 없어, 걔네들은. 자기네들 새끼 범죄자.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소각로 이런 거 만드는 이유가 지네 노조위원장 자리 한 자리에서 가서 앉아만 있어.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양심에 구멍 난 애들이죠. 그게 조폭이고 그게 범죄자입니다. 그런 애들이 다 먹은 게 공산당들이고. 그러니 그 나라들은 그지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일을 안 하는데.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그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예,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도둑질해서 먹고 사는 애들인데. 그러면서 잠시 그 육사국이 그 우리 성경 따르는 애들 말 들었다가 그러고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본심이 드러나서 다시 조폭이 되니까 걔네들은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다시 우리들 조폭들이 그렇게 전 세계를 장악해야지 하면서 하다가 깨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역사 항상 반복됐어요. 그래서 이와 두려움에 맞서는 군인 경찰의 용기가 없어서 공포심으로 스톡홀름 중후가된 좀비 노예. 제2의 여동생이죠. 뭐 정신분열까지 갔는데 거기에 성중독자인데. 보통 그 좋은 거 하면요 보통 씻습니다. 그런데도 씻지도 않아. 그래서 그 남자 냄새가 그 남자 알죠? 방꽃향기. 아 맨날 그거 풍기고 다니는. 심하지 않나요? 그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정신 있는 사람들은 그 냄새 나면 아 저도 여성제이랑 그 좋은 거 할 때마다 그 냄새 날까봐 맨날 저 씻고 여성제이 같은 경우 아예 샤넬 향수까지 뿌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여튼 좀비 노예는 좀처럼 재활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제이는 지금 이 나이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이 여동생 장애인을 재활한다면 시작한다더라. 난 가족을 재활한다고 하다 보니 가장 큰 걸림돌이 그거예요. 뭐냐면 제이는 단지 이거예요. 예. 그 저랑 같이 있으면 동성연애자라고 놀림받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여동생하고 살면 근친상간자라고 놀려대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마 둘이 갈 때까지 가겠죠. 가을동화 드라마처럼. 쉽게 성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직간에 결혼을 해보려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동생 그 제이 집안도 근친상간이 심합니다. 그 친어머니도 그 삼촌하고 그러니까 오빠든 동생이었겠죠. 둘이 같이 살다가 남자가 먼저 죽잖아요. 그래갖고 먼저 가니까 그 다음에 외로우니까 술로 살다가 우리 어머니처럼 알코올성 치매로 간 겁니다. 그런 거를 제가 내력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이도 지금 그건 하고 싶은데 제가 살아보니까 결혼하면은 성격이 안 맞으면 결국 의자로만 나가고 그러니까 함부르크 왕조처럼 가장 쉽게 성을 구하는 게 여동생이니까 둘이 같이 살려고. 부모가 그러면 자식도 그대로 배웁니다. 뭐 그렇게 한다면 뭐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근친상간이라고 손가락질 안 할 것 같아요. 뭐 여동생이야 이미 미쳤으니까. 그게 성중독입니다. 99%가 그래요. 저처럼 이 나이가 되도록 성행위 안 하고 그런 애가 있을 것 같나요? 그 정도로 쉽게 성행위 하겠다고 함부르크 왕조가 나온 거고. 그리고 결혼을 해버리면은 여자가 가스라이팅 해가면서 이혼해달라고 막 이러면은 자기 재산 다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누명 써가지고 바람도 안 폈는데 그 알잖아요. 그렇게 바람 피는 식으로 연출을 해요.
그리고 옛날에 여성제이가 경기도 출신 걔 데려와갖고 쓰리썸 하자는 식으로 그래 놓고서 둘이 뭐 이러면은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나중에 의자료도 협박하는 거죠.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애들하고는 제가 아예 관계도 안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러고 살면서 최소한 그런 애들이 합의금이든 종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지 되는 거는 안 되고 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탄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제이는 지금 그 나이 돼가지고 성을 쉽게 못 구하니까 그렇게 여동생이라도 그것도 제정신도 아닌데 툭 하면 그냥 정신병원 들어가고 일단 들어가면 한 달에 300인데 그게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자 사귀라면 얼마든지 사귈 수 있어요. 근데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어때요? 여성들이 송호가 이렇습니다. 여성의 로망이 명품백이에요. 명품백. 그러면 유지비가 감당돼요? 20대 때 여성제이 사귀다 보니까 그렇게 순수한 처녀도 그런 문화가 그러니까 명품백 사달라고 저한테 징징거려가지고 항상 그 구찌 명품백을 항상 사줬습니다. 하도 백을요 화장실에다 놔두고 와요. 지 과시한다고. 나 부자야 이러면서. 다 나르시스트죠. 그 항상 가면은 휴대폰하고 그렇게 잃어버려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이라 보면 돼. 그러면 명품 구찌 지갑이 좀 비싼가요? 나보고 또 사달래.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하도 속상해갖고 그럼 어깨에다 매는 핸드백을 사줄게 뭐 이러면서 그 자기는 곧 죽어도 손에다 들고 다니는 구찌 지갑을 해야 된다. 과시해야 되니까. 그 손지갑이 회의 같은 데 가도 이렇게 휴대폰처럼 옆에 놔두면 지 과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큰 핸드백은 의자에다가 이렇게 놔둬야 되니까 그나마 100% 과시가 안 되니까. 그런 나르시스트 성향이 대부분의 여성들이에요. 제이도 그렇잖아요. 지 명품차 사고 싶다고 하다가 그게 좌절되니까 뭐 나랑 살아봐야 여성 제이도 저 사귀면서 구차하게 살지만 한마디로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처럼 무슨 100% 기부한다고 그래 이러면서 나 명품백이나 사줘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제입니다. 그러니 어제까지는 나랑 그냥 같이 산다고 하다가 그렇게 구차하게 살 바에는 여동생하고 그 좋은 거 하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여동생이 뭐 나 강간당했어 이래도 뭐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 구속도 안 되잖아. 정신과에서 근무한 경력자인데. 저는 제 여동생이 정상인이라고 해도 그 짓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심리를 어릴 적부터 중앙 세계대백과사전을 너무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2 그 폴리테 정기직 공무원님도 얘기하잖아요. 공무원 여성도 똑같다고.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땡긴다고 해놓고도 그 남자가 자기 불로소도 해주지 않고 명품백 안 사주고 이러니까 자기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은데 불로소도 까고 싶은데 그래서 2급 3급 여공무원이든 뭐든 급수 가리지 않고 똑같대요. 그렇게 직장이든 저처럼 오랜 기간 몇십 년 살다 보면은 여자는 한결같고 똑같구나. 남자도 한결같이 똑같구나. 인류가 다 그렇구나. 그러니 저 같은 경우는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잘못해가지고 꽃병한테 물려갖고 합의금 내다가 평생을 그렇게 거지로 살고 그런 인생의 반복이었어요. 그런 거를 뻔히 아는 거 저는 매일같이 성경 말씀에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하찮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제이는 뭐 근친상간 하겠다. 그 인생을 택하겠다. 그러면 가시라고 해요. 그러면서 동성연애자라고. 난 동성연애 한 적도 없거든요. 직간에 동성연애 했다고 막 주변에서 뭐 아니 저한테도 놀림 안 받나요? 남자들 둘이 살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대요. 동성연애자라고. 아니 지가 봤어요. 보지도 않고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동성연애자라고 일단 까버려요. 걔네들은 그렇게 해서 남을 짓밟고 그러는 걸 좋아하는 게 나르시스트거든요. 그럼 신경 안 쓰면 돼요. 모른 체 하면 됩니다. 아니 나만 떳떳하면 되는데 제이 같은 애들은 관계 중독이기 때문에 남 다른 사람들의 눈을 다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혀 의미는 없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한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성을 구하기가 쉽나? 저렇게 물질적인가? 그럴만도 하잖아요. 맨날 걔는 그동안은 구강기 고착이라서 술을 못 먹으니까 그거를 먹을 걸로 해서 야식 먹다가 거의 100kg예요. 그러면서 맨날 살 뺀다고 말로만 그러고 또 야식 먹고 그런 물질 중독을 거의 40대 50대까지 해봐라. 거의 중독이 돼서 더 심한 걸 원해요. 그러니 물질 중독으로 안 되니까 마약 중독자들처럼 이제 성중독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제도 공부한다면서 그 야한 조아라 환타지 사이트를 계속 보고 앉아 있으니 그 맨날 그런 거 보다 보면은 음란물 아니에요. 그럼 점점 더 음란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하니까 음란해질 시간이 없어요. 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단골위원 의사님도 아세요. 제가 하도 금욕주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자유행위를 안 한다고 진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님 묻더라고요. 너 자유행위 안 했지? 전 한 번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몇십 년 전, 막 30대 때도. 그래서 그 정도로 안 하려고 자유행위도 안 한다. 그것도 죄라고 막 성경에도 써 있으니까. 그래서 안 했더니 나중에 전립선염으로 가더라고요. 갈 때마다 의사님들이 무서워. 아니, 너 안 했지? 자유행위? 뭐 이러면서. 네. 왜 안 해? 좀 빼줘. 빼주려고 하니까 자꾸 막, 그때 그런 판타지물이든 음란물을 보는 거지. 그거 빼고 나면은 또 거의, 안 봐요. 그리고 이쯤 되면 빼줘야지 이러면서 또 보고. 귀찮아 죽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야지 성적으로도 무너지지 않고 성적 타락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제이처럼 그렇게 육을 쫓고 먹을 거를 쫓고 하다가 가장 쉽게 성을 구할 수 있는 여동생을 찾아가서 이렇게 좋은 거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더 심하죠. 더 강한 성을 찾다가 쓰리썸, 포썸 하는 거고. 그러다 인생 종치는 거예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은 저처럼 어렸을 때 성경을 영접하셔가지고 이웃사랑 실천한다고. 뭐 아마 아내도 구차다고 막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불교 하는 식으로 아내들이 다 원수입니다. 사모들 다 그래요. 목사님들 옛날에 총신대 삼일교회에서 총신대 그때 대학 원장님인가 그분이 오셔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옥년중앙교회도 가끔 오잖아요. 근데 그땐 다른 총장님이었어요. 자기는 집 앞에 들어갈 때 항상 통곡하듯이 통성기도로 기도를 한다고. 제발 내 아내랑 딸이 회개하기를 바란다고. 둘 다 성중독인 거예요. 딸은 결혼도 안 하면서 아버지가 부자라고 계속 막 명품백이나 하고 바람이나 피고 다니고, 아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 바람 피고.
그러니까 그분 선교는 온통 그거예요. 아내와 딸이 제발 하나님 품으로 와갖고 더 이상 외도하고 불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거를 3일교회 거의 막 몇천 명이 앉아있고 거기도 1, 2만 그 정도 성도였거든요. 한 예배 때 몇천 명이에요. 거기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배우자랑 사귀기가 싫어요. 그냥 차라리 혼자 살고 말지. 그래서 솔직한 내심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뭐가 외롭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는 얘기했잖아요.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 다음에 움직여요. 항상 그런 인생이었지. 그리고 내가 좋다고 하면 저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 뭐 저도 관심이 없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도 그렇게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가 가까워갖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헬렌 킬러도 제때 치료제를 못 구해갖고 그렇게 시가가 청각이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약한 영웅의 기정노조 조폭처럼 계속 싸울 거라고. 기정노조 조폭하고 싸운다. 그 비결을 써놓은 거예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2026년 6월 18일 9시 34분 나의 산목 미국의 파라마운트사가 천재 키신저 외교관인 듯이 외교관으로 임명한 사진. 여기 있습니다. 미카엘. 저는 미카엘이라고 읽어요. 마이클이 아니라. 여기 외교관. 원래 여기 길드장님이 외교관을 한 명만 세웠어요. 나머지는 세우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외교관 한 개로 꾸려온 거예요. 근데 그 외교관 자리에 저를 놓더라고요. 대부분 이런 길드 1, 2위 하는데 길드장님들은 대부분 운영자입니다. 여러 게임 하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6월 18일 오후 4시 5분 왜 버스 안내판이 안 되냐고 할머니가 묻기에 4분에 꺼져서 6분에 켜질 거예요. 그렇게 발언을 했죠. 그 할머니한테는 그랬어요. 정기 점검이에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상하게 신기한 게 제가 버스 타고 가는 6분에 꼭 켜지더라고요. 제가 도착한 4분에 그렇게 꺼지고요. 지긋지긋해서 다른 부서 공무원으로 계약직으로 이력서 내놨어요. 합격되면 가는 거고 이러면서. 진짜 여기 지긋지긋하네요. 이쪽은 관공서까지 다 기정노조 조폭이 장악해서 버스 전광판까지 장난질을 하네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요 이러면서. 그게 조폭이 장악한 데예요. 이런 것까지 가스라이팅 합니다. 그런 데서 하루라도 살고 싶으세요? 근데 아무도 안 싸우니까 제가 여기 온 거고, 제가 사는 집보다 더 심한 게 신섬인 거예요. 웃기죠? 하여튼 2026년 6월 18일 오후 10시 10분 외교관 길드 관리자가 길드원의 길드전 배치 권한도 있더라. 제가 했더니 막 그게 클릭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임명한 대로 그대로 하더라고요. 뭐지? 완전히 나한테 제갈공명 마냥 정권을 줬나봐. 그래서 난 그냥 대충 막 했는데 그대로 하더라고요. 기분 좋죠. 게임으로 힐링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실내에서 막 그런 거 맡기면 기분 좋지 않나요? 그 맛에 게임하는 거예요. 2026년 6월 18일 오후 10시 10분 이벤트 모스터 끝판왕 도전 성공.
예, 전에 1, 2단계도 다 했는데 이번엔 3단계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받았습니다. 예. 이 게임이 파운데이션 우주전선이 되게 보람차요. 예, 좀 뭔가 투자한 대비로 힘도 세지니까. 다른 게임들은 예, 맨날 건방어구가 랩젤 해가지고 나중에 쓰레기 되고 그러는데 이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리고 좀 지나면 서버 초기화 해버려. 그런 게임도 있어. 이게 또 1, 2일 전에 또 게시한 거예요. 어제 맞나? 6월 29일 월요일. 아, 일주일 전에 해서 한 달 전으로 바꿔주세요. 어떤 회사들 근무표 판다고 한 달 전에 고지해야지 휴가가 돼요.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 기종노조 조폭이 우리 노예도 있나봐. 그러면서 자기 조폭원 두목은 자기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오자마자 바로 지가 보냈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자기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갑자기 무단 결근한다고 그러면서 담당 주무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기종노조 조폭이에요. 지 안 잘린다고. 설사 잘려도 뭐 소각장 이런데 또 노조위원장이라고 가서 앉혀놓겠죠. 이런 데 와서 분탕짓이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동 2동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부정선거 막 이런 부실선거 이거 됐다고 막 나오고 그러면서 넘어가면은 킥킥거리면서 그 버스 전광판 장난치듯이 그런 식으로 킥킥거리면서 그렇게 선거까지도 다 장난질을 해대는 거예요. 숫자 놀이들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 나르시스트 나는 이렇게 권력자야 이러면서 그렇게 사는 게 제정신 아닌 애들의 조폭들의 행동 패턴입니다. 그래갖고 미국의 어떤 생명공학 그쪽 연구소 여사장이 남편 간호사를 그렇게 염산에다 놓고서 죽인 다음에 킥킥거리고 그거 자체가 벌받은 거예요. 이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여동생하고 살겠다고 가는 게 죄입니다. 뭐 죽은 자끼리 산다고 그러니까 가라고 그래요. 여튼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예요. 연락 안 오면 많은 거고 뭐 내가 여성제이가 그렇게 우리 영원한 친구야 막 결혼하기 전날에 청첩장도 안 주고 그러고서 영원한 친구야 그러면서 연락 왔으면 계속 만났을 거예요. 근데 연락 안 오니까 안 만나다 보니까 벌써 나이가 50대가 되는 거예요. 제이도 어느 순간 저러다가 연락 안 오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겁니다. 예, 이쁜 여성의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어차피 인생 왔다가 그냥 한번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죽으면 바로 천국이든 지옥이든 결정되는 건데. 제이가 장성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제정신 아닌 여동생을 재활한다며 가출 선언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12제자 마냥 이웃을 전도하러 떠나는 전도 여행 같은 거라고. 할까나 디모데 전서 2장 4절 Who want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to a knowledge of the truth.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광도 중생, 광 넓을 광, 널리, 크게도 건널도. 고통의 바다에서 피안의 언덕으로 건네주다. 제더다중 무리 중 모든 사람, 생명 있는 모든 존재생 날생 살생 중생 대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고통에서 구제하여 교화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웃을 구원하러 간다는 행동이다. 광도 중생의 역사적 사례 1. 요나의 니느웨 구원이 나오는 요나서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국인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의 죄악이 관영하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 선지자 요나를 파견했다. 이처럼 선민 사상에 갇혀 이방인의 구원을 꺼리던 요나와 달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비의 대상에 제한이 없음을 보여주며 적국의 백성들까지 광범위하게 구원하심을 나타낸다. 2.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가 나오는 사도행전 10장 내용인데 유대인 중심의 배타적 구원관을 가졌던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는다. 사도행전 10장 15절 이후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한다. 이처럼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널리 확장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광도 중생인 만민 구원의 사상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다. 3.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직이라고 불리게 되는 로마서 및 사도행전 내용인데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 세계 전체로 전파되도록 헌신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게 된다.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고 고백했다. 로마서 1장 14절 이처럼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누비며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사람들을 양쪽으로 구제하는 성경 역사상 가장 적극적인 광도 중생의 실천으로 평가받는다. 4. 예수의 산상수훈과 오병이어가 나오는 마태복음 5장과 14장 내용인데 예수님은 산 위에서 가르침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산상수훈을 했으며 육체의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수천 명의 군중을 불쌍히 여겨 물고기와 떡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 이처럼 특정 계급이나 소수의 엘리트가 아닌 영적, 육체적 고통에 빠진 다수의 민중을 구원하고 돌보는 보편적 사랑과 구원의 원형을 보여준다. 이와 두려움에 맞서는 군인 경찰의 용기가 없어서 공포심으로 스톡홀름 증후군화된 좀비, 노예는 좀처럼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제이는 지금 이 나이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인 여동생 장애인을 재활한다며 시작한다더라는 가족을 재활한다고 하다 보니 가장 큰 걸림돌이 그 시절 학교 폭력이 심해서 공포심으로 우리 형은 급기야는 일진의 조폭 노예가 돼버려서 일진회 조폭 대장과 싸우게 되어서 이겨도 결국 공포심 일으키는 환경으로 우리 형은 지금도 일진의 조폭의 범죄를 하다가 약점 잡혀서 일해주다가 빚만 5억이 넘는 거지 신세 되었다. 그러니 지금도 거지 만드는 의료비가 없어서 헬렌 켈러처럼 제때에 해열제 치료 못해서 열로 인한 장애로 가는 헬렌 켈러 사례의 역사를 제한 안 하려고 최소한 가까운 내가 목격하는 주변의 직장과 가족들부터 구하자 하며 싸우다 보니까 현재도 귀족 노조 조폭이 99% 장악한 동사무소에서 비폭력으로 싸우고 있는 거다. 귀족 노조 조폭 가입 안 하고 버티기만 해도 구로구 조폭 사례처럼 미국 하렘가로 이민 가니까 말이다. 이처럼 약한 영웅 드라마의 남주인공 하나도 못 잡냐며 다른 조폭이 약 잡아서 쪽팔려서 미국 하렘가로 이민 가는 게 조폭들 권위형 나르시스트 성향이니까 말이다. 그러다 보니 쪽팔려서 귀족 노조 조폭 화물연대가 확인사 사례도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지금도 애쓰다 마냥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싸우고 있는 테러와 타협 없다는 사상의 핵심 비결이고 국가대표 선수 마냥 포기 안 하고 도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다. 자료 출처 유튜브 구글 AI 답변 중에 부투베 모델 출처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영국 성공회 고려대 장학금 등 주어서 명문대 만든 삼성그룹 네이버 회사 계획 찬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폐회 찬송 545장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2026년 6월 18일 오전 10시 46분 제이도 날 여동생 마냥 보는지 시스콤 마냥 이제 전기공사 기사 공부한다며 한 달 정도 연락 안 한다더니 또 사우나 가짜더라 거기에 형이 사주는 대패 삼겹살 고기 뷔페 먹고 싶어하며 징징거려서 우리 이쁘나기여야 먹어 하는 식으로 퇴근 후 고기도 사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여동생이 공부 잘하길 바라며 학교는 서울학교 다녀야 한다며 8차선 도로 한가운데 횡단보도에서 멀리 고양시에서 통학하기 힘들다며 징징거리고 훌쩍이고 주저앉으면 눈물 닦아주고 그렇게 힘들어하며 여동생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들어주듯이 제2 고기 먹고 싶다는 소원도 들어주는 거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전 11시 25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라. 우리 퇴운이
수령님도 아마도 집안이 왕같이 부자 집안인데도 취업은 스스로 하는 거라며 자수성가한다고 일제왕족 특권도 내려놓고 맨 밑바닥에서 시작했다는 얼마 전 동사무소 무인기에 왔던 하메네이 왕족 여중년처럼 말이다. 그래서 그런가 단골 치과 의사님이 라우리트의 운이 수령님이 전쟁 무용담을 듣고 싶다는 듯이 다친 허벅지 상처 보여달라며 말하니 꼭 007 영화에서 남주인공이 이 상처는 아프가니스탄 때 맞은 탈레반이 미국 M16 소총을 탈취해서 쏜 총탄 자국이라지. 그때 적들이 둘러싸이고 아군은 고립돼도 끝까지 혼자서라도 싸운다며 최후의 한 명으로 5분 남았다며 버티니까 고지에 남은 건 나 혼자였고 그렇게 고지를 사수했다지 않은 무용담 말이다. 그럼 무용담이 궁금한지 주변에서 이야기 들려달라고 하면 꼭 만담가로 이야기해주며 돈 번 기분이라서 기분 좋더라.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전 11시 31분. 그 하메네이 왕족여 중년도 내가 영어 강사 퇴솔 자격 딸 때 이미 역대 연봉의 6개국어 영어 강사였지만 달광같이 부자 돼야지 고국을 구한다며 먼 타국인 이상한 나라에서 주경야독하며 왕족 특권도 내려놓았는데 라인 문자하는 내가 중고자동차 사업이 좋다며 현재 중동인이 그 사업하면 엄청 부자 될 거라며 말하니까 당장 결혼할 용기 없어서 그 정보 준 남자 찾아가서 청혼 못했지만 이제는 그 청년 말대로 부자 되어 청혼하려고 왔는데 그 성적 욕구를 잠시 못 참아서 옆에 영적 배우자가 있는 자기 모습이 초라해진 건지 한없이 얼굴을 떨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 청년은 성경 말씀대로 나 실인서 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배우자와 같이 살 거라며 여전히 이웃이 부자 되는 방법 가르쳐 주는데 말이다. 그럼 양가 감정으로 고개를 떨군 것 같더라. 그런 의미로 이상한 나라의 귀족 노조 조폭은 청개구리 고기 먹어서 다 같이 평등한 가난한 보릿고개 국가 만든다고 회란이 돼서 테러들 하니까 한숨만 나와서 문자하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후 12시 4분. 조폭일 두목이 자기는 언제든지 파업 결근해도 못 자르는 내 말이 곧 법이야라며 공무원 사회 기강 무너뜨리는 무단 결근한다며 상급자인 동양고역 교수 공무원님에게 내일 안 나온다고 고지하더라. 나참 저 조폭일은 군대라도 나온 자인가? 정말 군대 예절도 없는 거다. 최근에 품위 유지비 갱신한다고 하루 종일 고객에게 전화 응대로 바쁘니까 불로소득한다며 파업하는 건데 저런 식으로 권위형 나르시스트 행위하니까 자유라인은 필히 재고용하지 말고 카인처럼 흙 먹는 거지 만들라.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라고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귀족 노조 조폭은 테러하고 국가시설 파괴해도 되는 노란봉투법 적용하고 자유라인은 안 된다며 구속하는 것이 법 앞에 평등인가? 그런 것은 법 위에 있는 귀족 노조 조폭이라서 일본 오사카 세습 군부 세력 막으려던 고스톱 사건의 재현이라서 그것을 발본색원 못하면 일본 패망한 하나님의 심판에 역사가 반복되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후 12시 14분. 식사 맛있게 하세요. 인사는 스마트워치와 남노인사회복지사에게 하고 있다. 인사도 항상 중립남 공무원님에게 따로 가서 인사하기에 그 정도만 인사하고 정문에서 청소행정과처럼 한번 인사하고 안 한다. 귀족 노조 조폭이 100% 장악하던가 아니면 개돼지 취급하는 곳에서 처세법이다. 이렇게 인사 안 하니까 경추 디스크라서 고개도 안 아프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밥 먹으러 가나 안 가나 눈치 살필 필요도 없어서 행정민원 고객들 있는 곳으로 등 돌리고 서 있으니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공무원들 꼬라지 안 보니까 마음 편하다. 마치 병원에서 귀족 노조 조폭이 99% 장악한 간호사가 개돼지 취급하며 간호조무사 대우받던 꼬라지라고 할까나. 그러고 보니 이상한 나라는 국가도 인격체로 명예훼손 적용해서 64국 625국 용어 만들었는데 이제는 기관도 인격체로 법을 만든 태어나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이상한 법이 나오는 이상한 나라 될 것을 미리 다 알았기에 이상한 나라 용어 사용하였고 일찌감치 이렇게 될 것 미리 다 알고 있는 역사의 재현이라서 아이리스와 귀족 노조 조폭 용어도 만든 거였다. 그러하니
여러분도 제 말대로 용어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10억 벌금으로 금융노예되면 귀족노조 조폭 하수인 되니까 제 충원대로 따라하세요. 완전 터미네이터 2존 코너에 자유방송하고 있다.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후 12시 32분. 전에는 일주일 전에 원래 회고지에서 회계했나 했더니 이번은 전처럼 하루 이틀 전에 장소 공지 한다. 어느 회사나 근무표자는 한 달 전에 고지를 해야지 원래 회 참석 가능한 건데 좀처럼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본다. 부흥 못하는 교회는 이런 식으로 다 원인이 있는 거다. 이러해서 일군인 총신대 등 가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후 12시 53분. 내가 예언하는데 병원의 귀족노조 조폭이 99% 장악한 간호사는 자기가 신이라며 권위형 나르시스트 마냥 RN이라는 이름표 차고 다니고 제2차 세계대전에 이스라엘인은 개돼지라며 육각별 마크 차게 한 것이 곧 시행될 거다. 귀족노조 조폭이라며 견장과 이름표 차고 다니면 거리에서 온갖 약탈 방화 강간에도 노랑봉투법처럼 무죄석방되는 원피스 영화의 촬영인들이 등장할 거라지.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후 1시 7분 발해 시기 2025년 2월 핵심 내용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이나 인터넷상에서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벌금을 1억 원 이하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벌금을 10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황, 법안이 발의되어 상임위원회에 접수되었으나 이후 국회 심의 절차를 완전히 거치지 않아 법률로 제정,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현행법상 및 정보통신망법 일반 개인이나 기관, 단체를 상대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경우 사실 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글 아이 답변 중에 하여튼 난 소설 쓴다며 유튜브에 발때 강조하는 이유도 이러한 명예훼손법을 잘 알고 있는 사법고시 출신자라서 그런 거였다. 이제 순복음교회는 여성 제2교회로 명명할 거다.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후 1시 10분. 날 하나님이 라우리트의 운이 수령님이었다고 꾸미던지 계시한 이유는 고지전 등 최후로 싸울 때도 군법을 잘 알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명령 불복종은 그 순간 사살당하기에 현행법이 바뀐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분이 퇴운이 라서 끝까지 살아난 비결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너네 귀족노조 조폭도 이런 식으로 현행법 바뀌는 것 몰라서 무지 많이 학살되거든요. 독재자 가문 외에는 다 죽인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찍주다 차 독재자. 가문도 오스만 투르크 1400년도처럼 왕 한 명만 살리고 왕위기 승자 18. 명이 무릎 꿇고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해도 안 되는 사회가 너네가 만들려는 독재자 사회인 거다. 그 독재자가 먹어도 난 다니엘처럼 바벨론 메대 바사가 지나가도 살아남을 거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라우리트의 운이 수령님으로 며칠 전 보여준 거라지.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후 1시 47분. 난 돌아가신 관동군 외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줄 알 정도로 겸손한 행동 패턴이 동일한 남노인이 오셔서 마치 64국 팬더 곰이 이상한 나라 사육사가 오니까 아빠 본 것처럼 깜짝 놀라서 뛰어오듯이 대해주었는데 아쉽게도 고생을 많이 해서 지문이 다 갈려서 무료 등본이 안 되더라. 파킨슨 병도 있으셔서 계속 몸을 떨고 계시니 안쓰럽더라. 그 정도로 몸을 혹사하며 처자식 명녀 살려도 저렇게 독거노인으로 혼자 다니시니 파가노 조무사로 중환자실 근무하며 많이 보아와서 저런 분이 배고프지 않게 귀족노조 조폭과 싸우기 시작한 지 벌써 한평생이 지난 거다.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후 1시 57분 우리 외할아버지는 전형적인 민중과 어깨동무하는 겸손한 일본 엘리트 경찰이셨다. 아마도 해방 전에 교도소 소장 하셨는데도 내가 교도소 소장님이었다며 자랑하고 다니면 교만하다고 혼내며 항상 겸손하라고 말하시더라. 그게 몸이 배이니까 일본 유학 갔을 때 일본 경찰의 행동 패턴 보니까 외할아버지구나 하며 느꼈던 거다. 그런 외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남노인님이 오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더 잘해주고 싶었지만 아쉬운 작별이었다.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후 2시 37분. 어제도 온 한국인 여성과 미국인 남성 부부인데 아들 교육한다며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다 알아듣겠더라. 바의 가정에서도 10세 정도 아들 교육을 영어만 사용하는 것 같더라. 저렇게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는 것 같다. 한국은 아내가 경영하는 회사 때문에 있는 것 같고 회사가 커지면 미국으로 이전할 것 같은 느낌이다. 아내는 회사 경영만 하는 것 같고 남편 직업은 요리사 같다. 행동 패턴이 그러하다. 요리하면서 가정교육부터 집안 요리부터 다 해주니까 내가 행복해하는 표정이다. 아마 결혼했으면 내가 저렇게 살았을 것 같다.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후 2시 59분. 분명 엘리베이터를 지하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사금 상징인지 4층에서 서다만 이화 군인 경찰 상징의 군인 2명이 내가 요일제 주차 단속하는 지하까지 한솥밥 먹자는 듯이 따라오더라. 꼭 10%의 이란 혁명 수비대 나치당 같은 자들에게 대적하는 90% 자유정부군 군대에 갔다는 느낌 주더라. 2026년 6월 18일 오후 3시 32분. 참 웃기다. 말을 맞추었다는 식으로 공단 노인 일자리 직원 6명이 노인 일자리에서 지급하는 단체복 안 입고 근무 중이다. 아마 자기들이 귀족노조 조폭으로 노인 일자리 전체를 욕먹이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엄청 잔소리 들어오는지 안 입고 공무원 사칭하고 있다.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후 3시 36분. 도미노와 피자헛 등에서 매니저 등으로 근무할 때 복장 규정 안 따르면 벌점 주고 인사고가 점수도 떨어뜨려서 심해에서 3번이면 해고되는 제도를 채용하라. 그래야지 저렇게 공단옷 안 입는 공무원 사칭 짓거리 못할 거다.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후 3시 51분. 내 여동생도 을지로 입구에 롯데백화점을 7년 다닌 경력자이다. 한 번은 명찰을 깜빡했다며 다시 집에 올 정도로 복장 규정이 엄격한 게 대형 프랜차이즈와 백화점 등 복장 규정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귀족노조 조폭이 커지지 않게 방지하더라. 귀족노조 조폭은 권위형 나르시스트를 극에 간 거라서 자기가 신인데 신에게 감히 누가 목걸이 차게 하듯이 명찰 등 차게 하라고 했거나 그 행위가 권위에 도전한다며 알아서 싸우고 퇴사하는 사람을 숱하게 오토바이 배달 피자헛 등 매니저하면서 많이 보아왔다.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후 3시 54분. 거의 몇 달간 빵 종이컵으로 먹을 거단 돌리더니 오늘도 나 내보내기 한다고 빵 돌린다 저러고서 종이컵 안에는 한 조각만 넣고 노인 일자리 귀족 노조 조폭은 삽목이라며 종이컵 3개 주며 불쾌감으로 퇴사하게 하는 솥밥인데 어제 미리 예언하고 이제 안 먹는다며 정중히 거절했으니 스트레스 안 받아서 기분 좋다.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후 4시 11분. 어떤 할머니가 왜 갑자기 시스템 점검 중이냐고 하소연하며 나에게 말 걸어와서 이제 보세요. 사금 4분에 꺼졌다가 단골버스 지나가는 6분에 켜질 거예요 하고 말하니까 바로 켜지니까 어떻게 잘 알고 계시냐고 묻기에 저 이동동선 다 알고 있다고 GPS로 장난질 하는 건데 그동안 다른 공무원은 이렇게 장난질 안 했는데 이쪽 관공서는 대부분이 귀족노조 조폭인지 버스 안내판까지 장난질이라서 지긋지긋해서 다른 부서로 공무원 이직하려고 이력서 냈다고 돌려서 말하니까 웃으시더라.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후 4시 13분. 내가 글 쓰니까 바로 전광석화처럼 공무원증 명찰 찬여중년님이네 근처에서 어슬렁거려서 크게 인사하니 그분도 큰 소리로 답례하더라. 이쪽 동사무소나 계약직 공무원님이 많아서 명찰 안 차지 구청 가봐라. 구청장님들이 대부분 사단장 출신이 많아서 복장 규정으로 명찰 안 차고 다니면 불이익 주는지 전부 다 차고 다니신다.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후 4시 43분. 내 글 보고 있다는 듯이 공무원 명찰 찬 여중년이 오더니
퇴근 시간에 인사받겠다고 CD 공무원부터 여러 명이 업무도 멈추고 무슨 영화 촬영 구경하듯이 나와 있더라. 항상 내 인사 안 받는다며 담당여 공무원도 퇴근 시간에 자리 피하더니 웃기다. 그래도 이제 말년병장이고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이라며 개돼지 취급이 끝까지 빵으로 내보내기 작업하니까 인격 안 된 자들이라고 판단해서 청소행정과 식으로 입구에서 한번 인사하고 퇴근했다. 역겨워서 반대편인 중림남 공무원님의 스타일이 일본 경찰 같아서 그분 바라보고 인사한 거다.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후 7시 21분. 제이 친어머니가 그동안 부동산 부자라며 거짓말 쳐서 한정승인 유산 상속 하려던 거 산하고 재산 상속 포기한다더라. 더 문제가 알코올 중독이라서 알코올 병동에 경찰이 강제 입원시킨 상태인데 병원비를 가족에게 청구한다고 전화 왔기에 간호조무사로 4년간 정신병원 근무와 방송대 법학과 수석 경험으로 재산 상속 포기할 것이고 아무 연고도 없다고 말했다고 하더라. 그러니 형처럼 어릴 적부터 가족이 탈선 안 하게 했어야 하는데 생각이 짧았다며 이제서라도 여동생만이라도 후견인 역할을 해줄 거라고 말하기에 너 좋을 대로 하라고 말하며 대신 난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장사 지내라는 성경 말씀을 말해주며 이미 금치선자 정신분열이고 툭하면 정신병원에 사소한 스트레스로도 입원하는데 나였으면 친어머니처럼 연고지였고 재산 상속 포기할 거라며 나 몰라라 하면 되지. 왜 그러냐. 이미 정신분열 중증이라서 나라면 신경 끊는다고 말하니까 제 상상으로 많이 좋아져서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한다나. 그래서 한순간 심심미하고면 묻지마 살인당해 하며 말해줄 뿐이다. 모여 동생 명의로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있으니까 저러는 것 같으니 항상 난 권면 곧 고지 의무만 하고 너 좋을 대로 하라고 한다. 제이는 정신과 병원 간호조무사였으니까 본인이 더 잘할 테니까 말이다. 하루 만에 전원주택 1층 집에서 영원히 오손도손 형과 산다고 하더니 친어머니가 거짓말 치니까 제이는 여동생 10억짜리 아파트에서 영원히 오손도손 살 거라고 꿈이 바뀌었다. 히읗 나처럼 돈 욕심 없어서 재산 상속 포기하는 사람이 없더라. 하여튼 욕심 없는 나는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주는데 제이는 정신분열 여동생의 10억짜리 아파트에 눈이 멀어서 묻지마 살인당한다고 경고해도 참 대조적인 인생인 것 같다.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후 7시 43분. 제이가 이 말도 하더라. 청소행정과는 형이 일 잘한다고 취업 박람회 가는 일도 형에게 보내서 쉬게 해주고 품위 유지비 등 포상금 배려 많이 해주었는데 정말 동사무소는 자기 친척들로 세습하려고 한 명이라도 더 계약직 공무원을 내보내게 하니까 정말 비인격적이라고 말하기에 구청은 감사부서도 있고 사단장 전직 경력인 구청장님들이 서슬퍼렇게 감시하고 있으니 자기가 신이라며 인사권 남용 못하지. 히읗 모함과 사는 남자에서도 단정을 미화한 것은 귀족노조 조폭 세습 권력이 장악하려고 하니까 미화한 것이지 사실은 세조가 총대매고 차별 없는 자유 과거 시험 제도로 다시 돌린 영웅이거든 하며 제이가 돌려서 말하더라. 그러니 형은 구청의 자유 인사과 공무원님들이 좋아하고 특히 그 힘든 청소행정과에서도 만근하고 지금도 세습 권력이 장악한 동사무소인 것을 공무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형을 감사 해결사 역할로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런 열악한 여건에도 만근하고 하루 종일 원리 원칙대로 서 있으니 고가 점수 좋아져서 분명 이번도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 합격한다고 격려해주니 기분 좋아서 문자한다. 히읗 모제이는 정신과 병원 4년간 간호조무사 경력자로 지금이라도 여동생 재활하도록 후견인 역할한다고 하니 내심은 이제 다 컸네 하며 기분 좋더라. 히읗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후 9시 54분. 제이가 노트북을 가져와서 음료수 먹으며 살펴보니까 윈도우 오피스와 한글 오피스를 2020 버전인가를 설치해놔서 어디서 구매했냐고 물으니까 컴맹이라서 컴퓨터 가게에서 설치해준 거라더라. 그래서 시리얼 넘버 알고 있냐고 물으니까 모른다더라. 그럼 또 비싸게 구매해야 되니까 내가 시리얼 넘버를 알아내서 제이 노트북과 USB 카드에 나중에 고장나면 설치해줄 테니까 잘 보관하라니까. 좋아라 하더라. 1천 나이가 되도록
시리얼 넘버가 무언지도 모르는 컴맹리라서리 내가 컴퓨터 수리해준 비용만 청구해도 엄청난 금액일 거다. 그런 아이가 자수성가 한다고 집 나갔으니 내가 마음고생이 큰 이유도 이런 원인도 강하다. 충동 구매로 구매하고 제품 코도 몰라서 또 구매하고 이런 악순환 말이다. 거기에 제정신 아닌 여동생 펫 키운다고 저러고 있으니 제이는 말은 형이나 몰라라 한다고 말하면서 도와줄 것 다 알 거든 하며 여동생 펫 키운다는 거다. 1.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후 10시 17분. 모지 1200만 공격력이고 우리 길드에서 1위 공격력이라서 그런가 외교관인 길드 관리자를 시켰더라. 길드 전후 인원 배치 권한까지 길드장님이 임명한 건지 전부 배치해주니까 길드 공지 이메일이 온 사진이다. 오후 6시로 한 건데 오전 9시로 가더라. 하여튼 어떤 게임이던지 오픈 베타부터 치트 캐릭이랄까나 하도 게임을 많이 해봐서 빨리 올라가니까 이렇게도 나보다. 이벤트 보스도 끝판왕까지 다 깬 사진도 첨부했다. 외교관이면 키신저가 유명한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 전에 외교관님은 수수정예로 했는데 난 다굴 전법으로 다굴 앞에 장사 없기에 최대한 길드원들 초대했다. 이 길드는 자유인지 어떠한 길드장이 공지도 없어서 좋다. 다른 게임, 특히 1인이지. 게임은 길드 가입하면 길드 망하게 내분 일으킨다며 끊임없이 길드 채팅으로 길드원 빼내기 하는데 미국 파라마운트 회사라서 그런가 영어로 대화이고 휴대폰이라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서 보지도 않는다. 뭐 급하면 개인 이메일로 보내겠지 하며 관심 끄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후 10시 25분 모제이는 64국 팬더곰처럼 이상한 나라의 조련 사아빠 보고 싶다고 오늘도 고기 사달라고 해서 사주고 사우나도 데려온 거다. 이제 제이펫이 팬더곰 여동생도 키운다고 하니 고기 사달라며 여동생 펫도 데려오게 보인다. 그럼 만나게 먹으라며 사주다 보면 아빠랑 결혼할 거야 하는 식으로 제이처럼 여동생도 그럴게 보인다. 이상 끝. 2026년 6월 18일 오후 10시 39분 제이가 이 말도 하더라. 형 왜 자기가 친어머니를 죽은 죄라며 죽은 자끼리 장사 지내라며 연고 없다고 말한 이유하라 하고 말하더라. 그건 형은 뷰티풀 마인드 영화의 존 넷이 정신분열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장애인은 가서 고장났어도 고쳐준다고 하거든. 그것을 정신과 병원 간호조무사로 다년간 근무해보니까 형 말이 이해 간다더라. 왜 그때 제이도 정신이 벼랑 끝이었고 이미 여동생처럼 제정신 아닌데도 형은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높이 평가해서 본인도 일반인 만들어준 거라며 간호조무사에 일하다 보니까 알았고 여동생도 그 누구보다 자기가 상태를 잘 알고 있어서 재활할 수 있어 하고 말하니까 기특해서 그래. 너 좋을 대로 해. 화이팅하며 응원해 준 거다. 이상 끝. 2026년 6월 19일 오전 5시 35분. 난 초딩 시절 이전에 헬렌 켈러 위인전을 보고 크게 감명하여 나도 장애인을 키울 거야. 장애인과 결혼할 거야 사상을 가진 건데 아마도 며칠 전은 이란 하메네이 왕족 여중년이라고 사료되는 분도 이러한 위인전을 보고 자랐을 것 같다. 목제이도 장애인인 여동생 키운다고 하니 헬렌 켈러가 생각나서 자료조사해본다. 헬렌 켈러 헬린 아담스 켈러 1880에서 1968은 시각, 청각, 언어장애라는 삼중고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작가, 교육가,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며 인류에게 희망을 전한 위인이다. 그녀의 생애와 주요 업적을 핵심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주요 생애 장애의 시작 1880년 미국 엘라베마주에서 태어났으나 생후 19개월 만에 앓은 심한 열병으로 인해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운명적인 스승 7세 때 평생의 은사이자 동반자인 앤 살리번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살리번은 손바닥에 글씨를 쓰는 방식으로 언어를 가르쳤으며 우물가에서 물어터 곧 몬테소리와 발도로프 학습법이라는 단어를 깨닫게 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기적의 학업 성취, 손바닥 소화, 점자, 입술과 목의 진동을 느끼는 발성법을 배워 1904년 하버드 대학교 레드클리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대학 학위를 받은 시청각 장애인의 기록입니다. 주요 업적과 환경운동 우리가 흔히 아는 장애 극복 스토리 외에도 헬렌 켈러는 강력한 신념을 가진 주변의 가스라이팅 환경 개선 개혁하였습니다.
장애인 인권 및 복지 향상, 미국 맹인 재단의 AFB의 명예대사로 활동하며 전 세계를 순방하고 장애인을 위한 법률 제정과 기금 마련에 앞장섰습니다. 미국의 헬렌 켈러 지원법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외 계층을 위한 투쟁, 여성 투표권 참정권 운동, 아동 노동 반대,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환경주의 및 반전 운동, 가스라이팅으로 착취당하는 환경의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환경주의자였으며 가스라이팅 환경이 극에 달하는 제1차 세계대전을 반대하는 평화주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FBI의 감시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왕성한 집필 활동, 자신의 전기인 내가 살아온 이야기 더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를 비롯해 평생 14권의 책을 저술하며 작가로서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구글 아이 답변 중에 이처럼 나도 가스라이팅하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테러와 타협 없다며 초딩부터 싸우게 된 것이고 비폭력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계기도 이러한 위인전을 먼저 보다가 저런 위인들의 사상의 기반은 무엇일까 궁금해서 찾다가 후에 성경책을 보게 된 거였다. 이상끝 2026년 6월 19일 오전 5시 46분. 제이는 지금 이 나이대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여동생 장애인을 재활한다며 시장인 거다. 모난 가족을 재활한다고 하다 보니 그 시절 학교 폭력이 심해서 우리 형은 급기야는 일진의 조폭 노예가 돼버려서 일진의 조폭 대장과 싸우게 된 것도 강하다. 결국 공포심 일으키는 환경으로 우리 형은 지금도 일진의 조폭에게 약점 잡혀서 일해주다가 빚만 5억이 넘는 거지 신세 되었으니까 말이다. 그러하니 지금도 거지 만드는 의료비가 없어서 제때 해열제 치료 못해서 열로 인한 장애로 가는 헬렌 켈러 사례의 역사를 재현 안 하려고 최소한 가까운 내가 목격하는 주변의 직장과 가족들부터 구하자 하며 싸우다 보니까 현재도 귀족 노조 조폭이 100% 장악한 동사무소에서 비폭력으로 싸우고 있는 거다. 귀족 노조 조폭 가입 안 하고 버티기만 해도 그러고 조폭은 미국 하렘가로 이민 가니까 말이다. 일처럼 약한 영웅 드라마의 남주인공 하나도 못 잡냐며 다른 조폭이 약 잡아서 쪽팔려서 미국 하렘가로 이민 가는 게 조폭들이니까 말이다. 그러다 보니 쪽팔려서 귀족 노조 조폭 화물연대가 확인 사살해도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지금도 에스더 마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싸우고 있는 테러와 타협 없다는 사상의 핵심 비결을 정리해 본고 다히읗 이상끝 2026년 6월 19일 오전 7시 30분 19일 이란전은 공식적으로 끝냈다고 공식 협정서를 체결했다. 전후 복구를 위해서 삼목 상징인지 3천억 달러는 한국과 일본 등의 미국의 우방국이 경제 원조한다고 하더라. 핵무기는 개발 안 한다고 선언했고 핵질 처리 물질을 보유하는 이유는 이렇다. 1. 고속 증식로란 연료 재활용하는 꿈의 원자로 일반 원자로는 우라늄을 한번 태우면 폐기물이 되지만 고속 증식로는 버려지는 사용 후 핵연료를 다시 처리하여 새로운 핵연료인 전홍축 플루토늄 등으로 만들어 끊임없이 태웁니다. 원리 원자로 내에서 발생하는 고속 중성자를 활용해 연료를 지속적으로 증식시킵니다. 냉각제, 물 대신 끓는 점이 높은 액체 금속인 주로 소디움 나트륨을 냉각제로 사용해 원자로 내부 압력을 낮게 유지합니다. 2. 소형 모듈 원전 SMR과 결합한 EU 압도적인 안전성, 대형 원전에 비해 구조가 극도로 단순합니다. 전기가 끊겨도 자연적인 대류와 중력만으로 원자로가 식는 피동형 암전 사역계가 적용되어 폭발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건설 및 이동의 유연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담아 공장에서 모듈 블록 형태로 제작합니다. 이로 인해 필요한 곳으로 트럭이나 배로 옮겨 설치하기 쉽고 건설 기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구글 아이 답변 중에 네. 오늘은 사우나를 가서 좀 내용이 많아요. 막 사우나 가서 제이는 그냥 뭐 판타지 보니까 그러지만 저는 그런 데서 게임도 안 하고 막 그러면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막 정리하는 거잖아요. 소설을 쓰고 있죠. 어릴 적부터 일기 쓰고 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성향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제 인생이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재능 기부 하듯이. 그리고 절대 조폭은 가입하지 마시라고. 특히 노조 이런 데는.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약점 잡혀서 평생을 그 약점으로 위협해서 막 성상납은 기본이고 막 돈도 뜯고. 저희 때 학교 다닐 때는 다 그랬어요. 그냥 100원 주고서 막 1000원어치 사와라 그러면서 집에서 도둑질하고 어머니 지갑 훔치고 막 이런 애들 존나 되게 많았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역사가 또다시 재현하려고 지금 또 기존노조 조폭들이 우리 자유라인들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면서 싸우시라고 그렇게 방송하는 것도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라고, 그렇게 되라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희 노예에 여목사님이 암이에요. 그건 빨리 치유되게. 근데 저라도 암이 걸리겠어요. 지금 뭐 노예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원래 기본이 한 시간이잖아요. 한 달이잖아. 한 달에 내 공지를 해야 되는데 매번 그냥 며칠 전, 하루 이틀 전. 그거 뭐 카톡 못 보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가요? 그런데 그러니 부응을 못하는 겁니다. 다 부응 못하는 건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 보고도 뭐든지 공부를 하고 뭘 하든 신학을 하고 뭐하고 일군인 그런 충신대 같은데 그런 데 가시라고. 저는 학비 싸다고 그냥 갔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또다시 공부하려니 호기심이 없어가지고 또 다른 신학교 갈 생각도 없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저보고 서울 가게 돼 화공과 다시 가서 다시 석사 따 그러면 저 못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 군대도 또 여러분 보고 다시 가서 군대 가가지고 그렇게 다시 복무하라면 하겠나요? 못하는 거 똑같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첫 단추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시행착오를 안 하도록 이런 노하우를 방송하는 그런 거죠. 하여튼 저희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 다리, 우리 어머니 다리, 그 다음에 제이가 기숙사를 따야죠. 근데 뭐 여동생 키운다고 하니까 뭐 그러라 그래요. 여유가 있나 보죠. 근데 걔 기본 목적은 오늘 유튜브 방송하다 보니까 쉽게 성을 구하고 싶어 갖고 그렇게 여동생을 찾아간다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성장 환경이었으니까 여동생이 발가벗고서 막 좋은 거 하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일본 가자 이러면서 허리띠 쫄라매고 막 이러면서 걔만 그랬나요? 제 사촌들도 맨날 숨겨준다고 막 이러면서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놓고서 어제 알았잖아요. 저만 강간당했다 막 이러면서 다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가 원해서 바람 피고 강간해도 똑같이 공무원 사회도 자기가 원해서 했는데도 남들한테는 강간당했다고 얘기한대잖아요. 와, 그래서 여자들은 다 내가 안 건드려 봐가지고 그렇게 강간 소리만 들은 거구나. 만약에 내가 그런 여성들하고 많이 했으면 지금도 강간범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이 나이 돼서 알았어. 그래서 그것도 다 감사하죠.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제이가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전 이미 그렇게 물질 중독되고 성 중독되고 그런 약물 중독돼서 정신병이든 약물 중독이잖아요. 걔는 약 안 먹으면은 바로 심신미약 옵니다. 그런 애를 어떻게 재활하겠다고. 그 저희가 궁금하죠. 하여튼 뭐 그 여동생이 친어머니처럼 딱 보이잖아요. 친어머니가 10억 이상 아파트 있다 할 때는 한정 승인한다 해서 막 나한테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형이 와서 최소한 예배는 해줘 이래고 꾹 했는데 이제는 그냥 관계 단절했습니다. 연고 없다고? 야, 저 정도로 돈으로 움직이는구나. 뭐 저도 뭐 집에 그런 애들이 있다 그러면 걔가 알코올 중독이고 치매다 그러면 저라도 그래요.
근데 뭐 그게 사람의 심리긴 한데 그렇다고 자수성가해서 지가 부자 될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 여동생이 왜 그렇게 뭐 평생을 아버지 뒷바라지 뭐 뒷바라지예요? 아버지 밑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10억 부자가 된 거고 아버지가 성실해서 그런 건데 택시 운전하고 그래도 자기가 이제 인생 살다 보니까 그 개천에서 응나는 거 힘들다 하니까 이제 철든 거죠. 그래서 자기는 진흙탕 재산 싸움하겠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말만 뭐 여동생이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여동생 걔 협박해가지고 명의 이전 바꾸서 그냥 그 아파트에서 살 거야. 그거죠 뭐. 안 돼. 딱 답이 나오지 않나요? 예. 그게 예수님 영접 안 한 애들이 공통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영접해갖고 여동생을 부자 남편 그리고 그 집안도 부자를 만들고 그리고 미국의 이중첩자라는 목사 돼가지고 미국이 제가 엘리트인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미국에 밀어준다 느낄 정도로 그렇게 부자가 된 거죠. 그쪽 집안 여동생 집안도. 근데 제이처럼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들은 뭐 그 말로는 뻔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미국이 하나님하고 코드가 똑같은지 예, 목사 따게 되고 아니 나는 그냥 사이버 이쪽에 목사인데도 아주 그냥 저를 미국의 그냥 이중첩자 간첩마냥 맨날 바벨론 음녀 남편이 맨날 그런 욕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예, 간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기적적인. 그래서 여동생 부자 만들었지. 뭐 제 우리 형은 부자가 못 되는 이유가 계속 지금도 아이리스 어떻게 보면 일진에 조폭이 돼서 걔네 일진에가 오사카 라인들이거든요. 반미 라인. 그러니 뭐 부자가 되겠어요. 미국하고 친미한 해도 부자가 될까 말까 하는데 반미하면은 예, 부자가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장 그러네요. 그렇게 부자 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영접한 거고 목사 된 거고 예, 돈은 없어도 사이버로 한 거고 그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도 그래요. 하나님은 부자를 만드신 분이지 가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예, 그렇게 우리나라가 부자가 돼야지 또 되잖아요. 반미하면은 우리나라도 6.25 국처럼 고난행군합니다. 그건 만국 공통이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예수교 장로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기독 개신교의 나라. 그리고 뭐 저한테 노예가 돼요. 뭐 지령을 해요. 전 성경 말씀대로 따르고 어떻게 보면 현행법, 형법, 민법 뭐 이런 거 지키고 산 건데 부자가 되게 해주잖아요. 얼마나 좋나요? 저는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상에서도 부자 되고 천국 가서도 부자 되고 그래서 내가 미국이란 나라는 그 삼복 미카엘의 나라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거고 하여튼 그렇고요. 예, 지금 오시영 박사님이 그 연료전지 그쪽 리튬으로 해갖고 공급전지에서 개발이 되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그렇게 광통신 반도체와 메모리 개발되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것도 그래요. 아니 죽으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어딨어요. 여동생도 아내 만들 수 있고 창조주신데 죽으면 가가지고 저는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여동생이든 전도해가지고 다 우리 외할머니는 단적으로 지금 천국에 방에 계시다고 막 이러면서 꿈 얘기하는 건데 본인도 한다고 따라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집도 알코올 중독자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다 배제했거든요. 예. 그런데 제이는 좀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가 보죠. 예.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느껴요. 예. 오늘은 이상하게 이거 보스전 하는데
이렇게 협조가 안 되네요. 예. 이건 나중에 하고, 예. 배송을 불러드릴게요. 아주 또 제이가 맨날 사고뭉치예요. 저런 식으로 맨날 저렇게 하니까 모르겠어요 참.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아이리스 하수인 아니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을 들들볶아 가스라이팅이죠. 545장 이 눈에 안 묻은 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안 잊은 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늙어요.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위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이가 저러다가 정말 지 친어머니처럼 근친상간하고 뭐 이러면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거를 사단마귀가 파고 들어가고, 그 기종노조 주폭마냐 그렇게 해서 약점 잡혀갖고 너 근친상간한 거 언론에서 풀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럴 것 같은데요. 그게 사단의 주특기 아닌가요? 하여튼 저도 저 주변에 미숙한 영들인 여동생부터 여자 조카들 뭐 이런 친척들이 많아갖고 사촌이죠. 자기 막 순결 준다 막 이러면서 발가벗고 막 그 달려든 애들이 은근히 많아갖고요. 그럴 때마다 일본이란 나라로 일본 가서 결혼사약서 해줘. 그 성경의 레이기에 나오잖아요. 누구를 취하려면 그렇게 서약서를 먼저 써달라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제이는 지금도 뭐 한다고 그러면은 문서도 쓰지도 않고 그러면서 맨날 말을 번복하고 말꼬리 잡고 그러면서 상대방 비아냥거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여동생을 재활할까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갖고 정신병원이나 더 오래 들어가는 식으로. 옛날에 하얀 가루 뿌려가지고 환청 일어나게 그 하얀 가루 없거든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10억 재산을 노리고 가지 않나 뭐 이런 마음을 딱 느끼게 하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예수님 영접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아케이였습니다.